사실 오늘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가끔씩은 부작용을 빚는다.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참, 이 특정인을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원내대표 선거할 때 고생을 엄청나게 했대요. 왜 고생을 했냐? 그랬더니, 자기를 도와준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박홍근 안 찍으면 죽는다, 너. 뭐 이런 식의 문자 폭탄을 자꾸 보내니까, 그 받은 사람들이, 에이, 너 원래 도와줄라 하다가도 내 싫다. 그런 분들이 많았대요. 뭔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몇 번 했죠. 문자 폭탄 같은 거 보내지 말자. 진짜 우리가 도움이 되려면. 옛날에 우리 그거 했잖아요. 포지티브.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사라져 버린 것 같아요. 억압이 중심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아니죠? 그리고 이간조도 있는 거 아시죠? 옛날에 군대 심리전단이라고 하는 데가 또 국정원의 댓글조 여기서 한 게 가장을 해가지고 위장을 해가지고 나 이 사람 편인데 그럼 저절 공격하는 거예요. 막 갈등이 생기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그래서 다 포기하게 만들고 이게 원래 기본 작전이거든요. 이 전술 중에 여러 가지 전술이 있잖아요. 36개 그런 게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돈 안 드는 전략이 이간계입니다. 이간계. 이렇게 여기 가서 이 얘기하고 저기 가서 저 얘기하고 그래서 둘이 막 의심하게 가서 싸우게 하면 그게 제일 힘 안 들이고 상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건 일상적으로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놀아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댓글 폭탄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정치인데 그렇잖아요. 지금 무력으로 어떻게 제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권력으로도 제압되지 않는 건데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근데 우리가 무슨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막 압박하는 문자를 여러 번 짜고 막 보내고 그러면 받는 사람이 무서워. 시키는 대로 해야지. 이럴까? 이거 하고 싶다가도 반대로 해볼 가능성이 많죠. 근데 이거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에 가깝습니다. 옛날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유치원생 아이들을 이렇게 장난감을 못 가지고 놀게, 좋아하는 장난감을 못 가지고 놀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거 나중에 아이 키울 분들 신경 좀 쓰세요. 진짜 이건 실험기라고 해요. 위협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놀면 너 맴매한다? 너 어떻게 한다? 이렇게 겁을 주는 거죠. 또 하나는 명령을 하는 거예요. 가지고 놀지 마. 이렇게 단순 명령. 제재 협박까지는 아니고 명령하는 거죠. 어른이 명령하니까 듣죠. 그래 또 한 부류는 가지고 놀지 말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하면 왜요?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왜요? 이거 꽤 귀찮아요. 근데 결국은 눈 맞추고 한참 얘기를 하면 수긍을 합니다. 동의를 해요. 알았어요. 이렇게. 근데 이걸 이제 다시 섞어가지고 한 6개월쯤 지난 다음에 이제 몰래 조사를 해보는 거죠. 다시 가지고 노는 아이들 비율이 얼마나 될까? 가장 많이 도로 가지고 노는 아이들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협박을 받은 그룹들. 겁을 준, 위협을 받은, 거기는 거의 도로 다 가지고 놀고 있어요. 안 보니까, 관여 안 하니까. 그런데 설득을 한 그 그룹들은 거의 대부분
그 말을 지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설득의 심리학인가 하는 책에 나와서 제가 많이 주변 사람한테 많이 권유했던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들이죠. 이 어린아이들도 자의식을 침해를 당하면 반발을 하는 거예요. 제자리를 가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어른이에요. 어른 중에서도 권위와 권한, 권력을 가진 어른한테 압박을 하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건 전혀 효과가 없어요. 부작용을 빚습니다. 그리고 저를 의심해요. 시켰나? 이재명이 시킨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 좀 하지 마라. 이재명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이재명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우리 전체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게 결국 그걸 망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변에 혹시 그러는 걸 하고 있으면 우리 편이 아니다. 아닐 가능성이 있다. 물론 뭐 선의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설득을 좀 해주세요. 그런 것보다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의 팀인데 사람은 다르기 마련이에요. 다를 수밖에 없죠. 어떻게 똑같겠어요? 쌍둥이도 다른데. 다른 집단에서, 다른 영역에서, 다른 연령대에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다 다르죠. 그 다른 걸 인정해야 되고, 그 다른 거를 인정해야 사실 시너지가 있어요. 똑같은 거 모아봐야 뭐 하겠습니까? 모래 잔뜩 모으면 모래더미밖에 더 되겠어요? 모래도 모으고, 자갈도 모으고, 시멘트도 모으고, 물도 섞고, 이래야 콘크리트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거죠. 세상 일도 비슷하더라. 다르다고 싫어하면 안 돼요. 존중해야지. 인정해야지. 특히 정치 세계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당이라고 하는 게 원래 무리라는 뜻이거든요. 무리. 조직이 아니고. 군대같이 조직이면 누가 명령하면 쫙 따르고, 다른 생각하면 안 되고, 다른 의견을 허용하지 않고, 이걸 조직이라고 하는데, 당은 이거에 반대예요. 다른 걸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근데 너 다르다고 비난하고, 다르다고 선 긋고, 다르다고 싸우고, 이러면 나중에 뭐가 남냐? 나밖에 안 남아요. 나밖에 안 남는다는 건 뭐냐? 왕따 됐다, 그 뜻입니다. 왕따의 길. 왕따의 지름길이 그거죠. 나하고 다른 거 자꾸 찾는 거예요. 친구 간도 마찬가지고, 가족 간도 마찬가지고. 좋은 점을 보기 시작하면 좋은 사람이 돼요. 좋은 관계가 되는데, 나쁜 점을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나쁜 점이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럼 결국 원수가 됩니다. 좋은 점을 보느냐, 나쁜 점을 보느냐. 그래서 우리도 특히 남남이 모여서 더 좋은 세상 만들어 보자고 모인 우리 이 소위 동지들, 여기는 다르다는 것도 최대한 인정해주고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억압은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부작용만 빚는다. 억압은 정말로 효과가 없어요. 억압하다 본인이 억압당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런 점들은 좀 각별히 주변에 많이 알려주세요. 우리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다. 더군다나 이제 총선이 가까워지니까 아무래도 예민해지죠. 예민해지는데 이럴 때일수록 사실 단합해야 되는 거죠.